안녕하세요. 사건사고와 보험을 다루는 채널 사건사고TV 김지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매장 등 영업시설에서 다쳤을 때 배상책임이 성립하면 영업배상책임으로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에 관련한 법률과 손해배상 항목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관련 사례 두 가지를 통해서 그 이해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설명드리기 전 간략히 손해액 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손해액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소득과 정년, 사고에 대한 과실, 후유장애, 향후치료비 등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우선 소득과 정년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직장인이시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같이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정년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직장인이 아닌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 등의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소득을 파악하고, 임대사업자 등 본인의 소득활동 없이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은 사고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소득자의 경우 정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쟁이 많습니다. 정년의 경우 2019년 2월 선고한 대법원의 육체노동자 정년 60세에서 65세 상향한 판결에 의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65세까지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에 비해서 소득과 정년을 산정하기가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에 대한 과실은 유사한 사건의 판례 등을 통하여 정하게 되는데,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률 자문이나 소송 등을 통해서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유장애의 경우 해당과 전문의의 후유장애 진단을 통하여 노동능력 상실률을 정하게 되고요. 향후치료비는 해당과 전문의의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토대로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인한 수술 등으로 흉터가 발생한 경우 성형외과의 성형외과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통하여 산정하게 되고요. 뇌나 척수 등을 다쳐서 신경외과의 향후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신경외과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토대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 항목별로 본인의 손해를 산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 사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유사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곧 설명드릴 사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사례일 뿐이며, 다른 사건의 경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려운 점, 그래서 간략히 설명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비 오는 날 바닥에 물기 때문에 상가에서 넘어져서 전방십자인대에 파열된 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30대 여성분이 의류 매장 입구에서 넘어지면서 전방십자인대에 파열된 사고인데요. 비 오는 날 매장 입구에 물기가 제거되지 않아서 발생된 사고로 의류 매장의 과실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이분은 금융계통 종사자이셨고 월소득은 대략 400만원 정도인 분이셨는데요. 넘어지면서 발생한 왼쪽 무릎의 십자인대 파열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수를 받으셨고, 병원에 6주가량 입원하셨고 간병사 2주 사용하셨고 무릎 보조기 등 치료관계 비용으로 500만원 정도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후 계속 통원치료를 하셨고 사고 6개월 시점에서 후유장애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노동능력 상실률 평가를 받으셨고, 성형외과에서 향후치료비 추정을 200만원 받아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내용에 대한 본인 과실이 30%가 인정된 사건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분은 위자료, 치료관계비, 휴업손해, 일실수익, 향후치료비 등 약 9천만원 정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에 대한 본인의 과실이 적고 소득이 높으며 장애가 많이 남고 가동연한이 많이 남아있으며 향후치료비가 많다면 그 손해액은 더 많아지겠죠. 반대의 경우라면 더 적어질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에스컬레이터 오작동으로 인해서 굴러떨어져서 골절상을 입은 경우입니다. 60대 남성분이셨고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시던 도중 에스컬레이터 오작동으로 에스컬레이터가 멈췄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게 되었고 뒤로 넘어지면서 뇌출혈과 척추 골절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이 사건은 에스컬레이터 오작동이 시설 점검 미흡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체 측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였는데요. 피해자분께서는 연금 생활을 하시는 분으로 따로 소득 활동은 하지 않으셨고 이미 만 65세가 넘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휴업 손해나
일시 수익 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척추골절로 인한 척수 손상으로 인하여 하반신 마비 증상이 보이셔가지고 향후 들어갈 간병비가 문제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고 후 3개월 동안은 침상에서 움직이지 못하시다가 이후에 서서히 호전돼 가지고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다행히 걸으실 수 있게 되었어요. 이분의 경우에는 2년 지난 시점에서 손해액을 평가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하반신 마비가 호전되지 않았다면 예상되는 손해액이 대략 4억에서 6억 정도로 해당 배상책임보험 한도액 1인당 2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초과되는 금액은 해당 업체 측과 소송을 통하여 받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호전되셔서 한도액인 2억 원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을 받으시고 종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경 손상의 경우에는 천천히 호전되기 때문에 1년 이상 치료 후에 평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조기 사망이 예상되거나 호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1년 반에서 2년 후에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평가하는 시점에 따라서 손해액이 천차만별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신경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필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사례를 알아보았고요. 손해액이라는 것은 사건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올바르게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